자, 이제 3부 타임. 3부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요 내용은 없습니다. 책에는 요 내용은 없는데, 지난 시간에 그 111쪽에 그 여러 가지 신살 보는 거, 그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그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 주실 수 있죠, 이제는. 그죠? 이사는 좀 도움 주실 수 있죠. 상당히 네, 상담해 드렸어요. 그날 물으셨잖아요. 말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그죠? 이 돈도 이길 수도 있고. 예. 저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1라인 예, 예, 예. 예. 이사하는 방이나, 그죠? 그쪽에서 참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요. 예. 어떤 그 방이하는 것도.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안 돼.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서, 그죠?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 물론 오행적으로도 이 책의 내용은 있습니다만, 오행적으로도 우리가 직업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8글자 속에 어떤 오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어떤 기운적, 오행적 기운이, 음양을 비롯해서 오행적 기운이 어느 오행의 기운이 강하게 받고 있는 건지, 그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나오죠, 오행적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친적으로, 그죠? 육친과 십성의 별로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적 성향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 내가 이날, 이때, 이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인연법은 오행적으로 이렇게 정해진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게. 이미 인연이 딱 정해진다. 그러면은 그의 상생과 상극하는 가운데서 그 인연이 어떤 인연과는 좋게 길한 인연이 되고, 또 어떤 인연은 피해야 되는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주 만나면 싸울 수 있는 인연이 되니까 다문다문 만드는 게 낫고,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연법을. 그래서 내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사회성.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으로 어떤 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 심리 성향, 사회적 성향, 그 다음에 직업적 성향. 그죠? 그게 이제 각 육친과 십성의 10개의 별의 특성을 가지고 직업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자, 이걸 제가 결어놔야 될 것 같아요. 목화, 토, 금. 자, 오늘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지금은, 저런 게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서 안 되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자, 목생화 하는, 또 화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목극토, 토국수, 물은 불은 끄고 불은 다시 쇠를 녹이고, 쇠는 다시 나무를 치더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상생과 극의 관계다. 그게, 그죠? 상생과 상극의 관계다. 자, 여기서 이 십성이 만들어진 거죠. 10개의 별이. 그죠?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죠? 했죠.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 여기서는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만들어지는 까지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0개의 별이, 자, 만약에 자기 일간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기 일간. 자기 일간 알고 계신 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겠죠. 자, 어느 걸 비겁으로 선택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오겠나 싶어서. 여기 선생님들은 아무튼 모르시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일간이 만약에 수다. 그죠? 요 일간이 이제 수라면 여기 이제 비견과 급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견과 급제의 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서 내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식신과 상관의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하니까 이 재라 해죠. 재성인데 편재와 정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는 이 편관과 정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인성은 마찬가지로 편인과 정인의 별로 이렇게 10개의 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수가 나일 경우에 이 말이거든요. 수가 나일 경우에. 자,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비급, 요걸 합쳐서 비급이라 합니다. 비급과, 그 다음에 재성. 재성은 이 편재는 사업성을 뜻하고, 그죠? 편재적 성향은 사업성을 뜻합니다. 만약에 편재라는 글자가 월주에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사업적 성향이 상당히 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재는 어떻습니까? 정재의 특성이 세심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자. 예를 들어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제적 성향이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 월급쟁이. 그죠? 자, 돈으로 치더라도 재성은 재물을 뜻합니다. 편재적 재물은 사업적 재물, 큰 재물, 그죠? 부동산성 재물, 이러한 것을 편재적 성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재는 연금성, 월급,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 걸 이제 편재적 성향이라 하는데, 그러면 자, 비겁은 뭐냐면, 비겁은 나와 같은 거예요.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비겁은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는데, 주체성이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돛대다 이거죠. 내가 잘났다 이건데, 내가 주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 이 재물을 갖고 있다면, 재성을, 그래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비겁과 플러스 이 재가 있다. 재, 그죠? 아니, 재라 해서는 안 되겠네. 편재와 정재, 그죠? 있다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겁과 편재를 갖고 있다면, 내가 돛대 위에 갈매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남한테 지시를 하려고 하지, 내가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편재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편재적 성향. 이거 사업성,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상당히. 근데 정제를 성향이 띠더라는 거죠. 정제적 성향을 띠면은, 정제는 요거는 세심하고 꼼꼼한 성향이거든요. 그 돈도 정제적 돈은 어떤 월급이라 했잖아요. 연금 타먹듯이 하는 이런 월급을. 그래, 이 사람은 정제로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어떠한 운에서는 이직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윗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사업,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자, 만약에
지금 그 다단계가 상당히 그 아직도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 상하 관계가 아니고 누구한테 그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겁과 여기서 식상, 그죠? 식신생재하고 비겁이 이걸 보면 내 비겁이 식상과 생재하는 구조를 갖고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보니까 식상생재하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식상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은 식상생재하는 구조 사업성이다. 사업적 성향을 상당히 띠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저쪽에서 이야기할 때 했는데 우리 화토에 보면 돈을 뭐라 합니까? 돈. 화토 있잖아요. 1에서 12까지 있잖아요. 그 돈을 뭘 돈이라 합니까? 예? 오동, 그렇죠. 똥. 그리고 돈은 똥이다. 또, 왜 그럴까요? 보세요. 식상은 뭡니까? 내 먹는 거잖아. 의식주잖아. 식상, 의식주. 이거에 대한 결과치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치. 그게 재성이라. 그래, 돈은 똥이다는 거죠. 그래, 화토 누가 희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걸 왜 알고 화토 돈을 오동으로 만들었을까, 진짜로. 그죠? 12가 똥이잖아. 11. 12는 손님, 그죠? 그 희한하게, 내가 혼자 딱 생각하면서, 야, 그거 참 기가 차게 만들어 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런 구조를 사주 8글자 속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짙다. 그 다음에 식재관. 자, 한번 보면 식재관. 그죠? 식재관은 식신, 그죠? 재성, 관성이잖아. 그럼 식신은 아까 열심히 활동하는 공간이고, 활동하는 거고, 그죠? 열심히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은 재는, 이거 열심히 활동하는 결과지만은 이 재물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면서 이 사업과 월급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은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그죠? 일하는 곳. 요거는 일하는 곳. 그죠?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명예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구조로 갖고 있다. 식재관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상당한 사업성도 뛰어나고, 사업성. 그죠? 사업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어떤 사업? 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우리 관. 그죠? 기관. 관공서 같은 데 이런 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또 그 다음에 관을 일 바뀌려고 하면 인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냥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학문. 식신생재도 여기서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이나 학문이거든요. 학문. 자, 식신의 것을 보면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활동이고 이래 하지만은 식신의 성향은 보면 가장 아주 기술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문을 하는데 뭐 이 대학 가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가려면은 식신이라는 구조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상관성은 뭐냐면 예리하고 예술적이고 예능계에 발달돼 있고 말 언변이 탁월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는 식신이거든요. 식신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힘들죠. 만약에 식신생재 정제로 한다면, 그죠? 세심하고 꼼꼼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인성과, 그죠? 인성과 식신과 재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공부해도 끝까지 후비 파고 이런 걸 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별마다 좀 다르지만은 만약에 평관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죠? 평관성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관과 평관을 비교한다면 평관은 조금 정관에 비해서 좀 위험하고, 그죠? 어떤 그런 또 특수지. 정관은 만약에 행정직이라면 문무, 정관은 문관, 행정직, 그죠? 그 다음에 평관은 경금, 이런 거 좀 위험직, 법을 다루는 그런 직종,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식재관은 사업과 학문을 같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관인으로 본다면, 뭐 전생이 안 나고. 쟤는 뭡니까? 쟤는 재생관, 그죠? 이거는 이 재물이라 했잖아. 재생관 하니까 이 관은 이 명예라 했죠. 그죠? 명예. 그 다음에 이는 걸과 학문이라 했잖아. 그죠? 걸과 학문이라 했죠. 자, 이런 사람은, 그럼 어떤 내 사주 속에 이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예를 올리기 위한 학문을 겸비하고 이런 거거든요. 명예를 올리기 위한. 그리고 재물도 뒷받침돼주고. 그리고 결국은 재생관 한다 하는 거는 이 관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관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래 학문을 통해서 내 명예의 어디 질적, 양적 높이가 상당하다. 이런.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데로 가야 되라는 거죠. 자, 만약에 정관이라면 공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공직, 뿌리 깊은 공직에. 만약에 평관이라면, 평관과 또 정관의 차이는, 평관은 임시직일 수도 있습니다. 임시직. 그 다음 임명직. 그냥, 선출직. 그래, 요즘 이제 의원들, 그죠? 의원들을 보면 편관의 성향이 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정관보다는 의원직. 만약에 내가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정관만 있더라. 그러면 선택받기는 힘들죠. 선택받기가. 그 평관의 운이 오면은 다행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볼고요. 자, 그 다음에 관인비. 재물을 넣고 관인비. 관인비는 아까 비를 주체성이라 했으니까 자존심 뭐 이런 거 주체성이라 했죠. 관인비는 관이 학문이 뒷받침됐으니까 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사주가 뒷받침돼 있다는 거죠. 고위직까지 학문이 명예는 관은 학문이 뒷받침돼야지 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토가 관이네. 이 관이 만약에 관은 어떤 나를 극하는 스트레스 주는 그래 직장이잖아요. 직장이기도. 그럼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탱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 게 기본 요건이거든. 기본 요건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게. 근데 명예가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무게가 점점 더 해질수록 나인데 돌아오는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울병이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하면 울병이 못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점점 더 욕심의 질량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는 가중되죠. 그럼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면 이 질량을, 그렇지, 이 질량의 무게를 소통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시켜주는 것은 인성이잖아요. 인성 걸과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직장 생활이나 내 명예나 이런 걸 높이려고 하면 학문이 뒷받침돼야 나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것이 바로 내 명예를 올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뒷받침 안 되는 가운데서 이것만 욕심내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는 엄청 가중되죠.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이제 우리 이러한 원리를, 이게 어떤 논리? 이 자연의 논리잖아, 그죠? 이 자연의 논리,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상담이 왔어.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우리 얘기는 뭐하지만 인성이 받침이 안 돼 있어. 재생과는 잘 돼 있어. 그럼 그 사람 뭡니까? 돈으로 사겠다는 거잖아, 명예를. 내 돈을 투자해서 명예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재생과는. 명예에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되면은 결국은 나한테는 스트레스의 무게는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게 없는데. 그러면 내 사주 8글자는 없어. 그럼 이 사주를 까보면 뻔하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은 욕심만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마음 닦거나 마음 닦는 거거든요. 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놔야 돼. 그렇게 이걸 어디서 배우는 게 따로 죄인돼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 구조를,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이게 메커니즘은 바로 과학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도 진짜 경험 속에서 이런 지혜를 충분히 얻고, 그죠? 남들한테도 이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집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좀 날씨도 안 좋은데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